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거의 한 17분 만에 저희가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해보실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코딩 모르는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커스와 GPT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예정이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파란색 포인트는 사용할 AI나 프로그램들인데요. 다만 지금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AI인 V0는 현재 이제 커서랑 조금 호환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대부분 커서로 한번 진행을 디자인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DB 서버를 막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엄청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식당으로 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프론트엔드는 뭐 메뉴판, 식탁, 점원 이게 손님이 보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제 백엔드는 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시스템들을 의미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레시피북이나 어떤 재료들, 서버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도착하는 웹페이지를 보통 의미하고요. 이제 막 처음으로 착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랜딩 페이지라는 워딩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랜딩 페이지는 첫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이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이트랑은 좀 달리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직접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이제 URL에다가 챗GPT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제 적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타이핑들을 이대로 입력하셔도 좋고 또 꼭 이 프롬프트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구조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그걸 바탕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뭐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짧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한번 적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은 뭐 이메일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뭐 순서나 내용들을 GPT에게 한번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바로 받아서 볼게요. 근데 지금 결과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주고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코딩을 이제 배우는 내용의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키워드로 좀 넣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샘플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답을 한번 다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자, 이제 답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 뭐 자주 묻는 질문, 뭐 하단에 푸터에 들어갈 내용까지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좀 코딩을 AI가 쉽게 알려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코딩을 배우지 않고 AI랑 함께 이제 프로그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의 좀 정확성을 높일 때는 예시를 좀 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도 지금 GPT한테 기획을 맡기고 커스한테는 코드 개발을 부탁하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저처럼 개발 없이도 코딩을 몰라도 만들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좀 답변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봤더니 뭐 코딩 몰라도 된다. 바이브 코딩은 뭐고 뭐 누구에게 추천한다. 뭐 또 어떤 걸 배운다. 뭐 내용들을 쫙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리큘럼도 조금 자세히 뭐 주차별로도 써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너스까지 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수업 특징도 같이 써줬고 뭐 수강 후기는 샘플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잘 만들어준 것 같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서를 실행하고 이제 저희가 만들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PPT처럼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만 조금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Next.js, TypeScript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같이 비전공자도 한번 최대한 알아들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라 라고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Next.js나 TypeScript가 뭔지 모르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한번 키워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좀 봐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텍스트로 좀 더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 이 친구가 실행을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 좋게 이렇게 텍스트로 먼저 요청을 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을 하거나 이제 커서가 알려주는 대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개발 환경 뭐 설치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좀 다른 유튜브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 뭐 생성하는 방법, 구조나 뭐 어떻게 해야 이제 개발 서버에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랜딩 페이지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나 기술 뭐 이런 가지 다양한 게 써져 있네요. 제가 조금 더 먼저 더 봐드리면 좋을 게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게 어, 이제 이 프롬프트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V0가 조금 호환이 되지 않아서 커서에게 디자인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예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 혹은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페이지가 있다면 그거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랜딩 폴리오라는 이제 이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다른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하셔도 좋고요.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제 한번 그 스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원해서 바이브 코딩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렉처라고 검색해 보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코스라고 한번 좀 검색을 해 볼까요? 코스라고 하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라고 한번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몇 개가 나오고 그냥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디자인이 뭐 이렇게 소개 페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죠? 쭉 내려보겠습니다. 뭐 질문도 있고 제가 계획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이 페이지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 페이지를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페이지를 이제 기반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트 방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실제 지금 사이트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봤던 앞에서 보였던 예시랑은 살짝 다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업데이트 되어 있는 버전인 것 같고요. 하나하나 다 클릭해 볼 수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시 페이지들을 한번 캡처해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이제 캡처 도구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다 저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딱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왔죠. 내용적으로는 GPT와 함께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도 이미지를 좀 따놨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야 그 뒤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설명해 준 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핑을 했는데 앱을 처음 만들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서 이제 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거냐 안 하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옆에서 뭐 예스 해야 되는지 노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줬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좀 노우로 해버렸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진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다르게 했더라도 중간에 맞지 않으면 이제 커서가 또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구조도 왼쪽에 한번 보면 이 src 폴더 눌러보면 오른쪽에서 커서가 알려준 거랑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해라 라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테스트 폴더에 있잖아요. 한번 폴더를 봐볼게요. 저희가 지금 있는 폴더를 한번 다시 테스트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랜딩 페이지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이게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구조랑 똑같이 여기 폴더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 랜딩 페이지를 하면 저희가 지금 조금 써져 있는 게 바뀌었죠, 주소가. 여기서 이제 커서가 알려준 것처럼 npm run dev를 한번 입력해 보면 앞에서 뭐가 좀 실행되는 게 또 돌아가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알려준 대로 localhost.3000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어,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 실행이 되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뭔가 떴는데 이게 지금 잘 실행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좀 잘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던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겠죠. 랜딩 페이지 주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GPT로 기획했던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지들을 같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GPT로 가져왔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긁어서 복사를 해서 붙여 놓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들어갈 내용까지만 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서에게 저희가 입력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넣겠다라고 좀 알려주고, 그리고 좀 저는 구분선을 좀 넣는 편이라서 구분선을 한번 넣고, 이게 내가 넣고 싶은 이제 워딩이다,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이야 라는 걸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안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또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캡처해놨던 이미지들을 가져와야겠죠. 랜딩 폴리오에서 캡처해놨던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싶은 랜딩 페이지 디자인은 이 첨부한 이미지다 라고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커서가 페이지들 좀 나눠서 코딩을 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복잡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또 커서가 못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가 오류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못 만든다기보다는 만들었는데 여기저기 오류가 많다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살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한 명령어도 조금 더 나눈다면 내용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해줘라고 두 번으로 분류해서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 텍스트로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진 않고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는데, 꼭 저하고 똑같이 진행되진 않을 수 있어요. 바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저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커서가 말하는 내용을 보고 조금 유동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바로 알려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넣을 거다, 페이지를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오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온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류를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서 커서에 알려주면 커서가 자체적으로 또 수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만들었는데 저렇게 빨간불이 여기저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류 나는 부분을 가져다 대고 한번, 네, 이렇게 명령을 쳤는데 뭐 이렇게 커서가 좀 답변을 주네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커서가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이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우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커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커서는 다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오류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커서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주시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서는 됐다고 하고 근데 여전히 빨간불이 있어서 뭔가 에러가 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번 껐다 켰더니 정상적으로 다 오류 나는 모습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류는 되게 빨간색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처럼 또 CD 페이지에서 이제 이동을 하고 아까 명령어가 뭐였죠? 그쵸? npm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한번 봐볼까요? 저희 같이.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페이지가 만들어졌을지 하나가 더 오류가 나오네요. 이게 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커서에게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그대로 주고 오류가 나오고 있다 라고 알려주면 또 커서가 답변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류가 대체적으로 많으면 한 두세 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가 좀 많고, 명령어가 복잡할수록 오류가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좀 그 질문의 범위를 좁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다고 해서, 커서에게 그 오류를 한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또 작업을 해서 결과는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뒤쪽으로 결과 다 이제 수정된 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과를 나오는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청 깔끔하게 잘 됐죠? 실제로 저희는 뭐 코딩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수강 후기부터 기획된 내용 그대로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저 사전 신청 기간입니 하고 바로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게 좀 거슬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캡처해서 커서에게 바로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 지금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사전 신청 기간입니다. 라는 내용이 두 줄로 나오는 거를 좀 한 줄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딩이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뭐 어떤 곳에 무슨 코드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커서가 정확히 그 부분을 잡아서 수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커서가 바로 이렇게 어디를 고쳐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뭐 그때 해달라고 수정할 때도 있고 가끔 저렇게 위쪽에 보시면 적용하기가 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누르셔도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했더니 어디 한번 페이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거기에 잘 적용됐나? 자, 지금은 사전 신청 기간입니다. 라고 한 줄로 정확히 잘 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눌러보면 아래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안 쓰고, 문의도 이제 제 메일을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커스에게 부탁을 해볼게요. 푸터가 맨 아래쪽을 의미하는데, 푸터에서 내 메일은, 어, 가장 하단에서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내가 이제 안 하니까 지워주고 문의 메일은 내 메일로 넣어달라고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또 결과도 계속해서 수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걸 좀 받아들여 봤더니 네, 뭐 잘 바뀐 것 같죠? 네, 이것들을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한번 참고했던 페이지들을 한번 쭉 보면
여긴 좀 애니메이션 효과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에 적절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해줘라 라고 한번 요청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제 원하시는 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좀 이제 커서에게 설명을 해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페이지에 특정 키워드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던지, 영상 자체까지는 아직 인식을 못해서 그걸 좀 텍스트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는 뭐 그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해서 npm 뭐 인스톨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눌러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이제 한번 애니메이션을 이제 설치했으니까 알려달라고 했으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또 답변을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애니메이션 좀 예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가 나와서 한번 npm run dev를 했는데 오류가 나왔죠? 근데 보니까 경로가 또 테스트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처럼 cd 그래서 이제 이동해주고 다시 npm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호스트 3000이 3001로 바뀌었는데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껐다 켰다를 반복하다 보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에러가 또 났네요. 이번에는 아까 설치해 준 것 같은데 에러가 나서 혹시 모르니 그대로 복사 붙여놓고 이제 커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서가 답변을 주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아까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똑같은 명령어를 주면서 설치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지금 테스트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안에다가 저걸 설치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모든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저 랜딩 페이지라는 폴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밖에서 설치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밖에서 설치되지 않을 수 있게 랜딩 페이지라고 들어와 있는 폴더 안에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이제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한번 페이지가 잘 되나 볼까요? 지금 여전히 좀 오류가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오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는 비슷하게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에러 명령과 함께 이걸 좀 수정해 달라 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커서가 이거에 반응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유저 클라이언트라는 명령어를 좀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커서가 뭐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대로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다가 다 추가해줘라 라고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결과 나온 페이지로 여러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다 넘어간 페이지인데요. 애니메이션도 생겼고, 가서 이제 마우스 갖다 대니까 이렇게 막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됐고, 애니메이션도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대로 하면 개발 자체가 좀 다 된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지금 보니까 좀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이거 보시면 제가 참고했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배경화면이 있잖아요. 이 배경화면이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까지 아니더라도 처음에 시작하는 페이지에는 배경화면을 좀 넣어보고 싶은데요. 이거를 한번 그러면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요새는 GPT가 또 잘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캡처를 좀 하고 이 해당 부분에 들어갈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GPT한테 요청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는 저희가 어떻게 코딩했는지도 모르니까 이미지 넣고 우리가 만든 랜딩 페이지인데 이 뒤에 적절한 배경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GPT가 이미지를 그려주게 되고요. 지금 이게 무료 계정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좀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GPT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를 뽑아줬어요. 뒤에 약간 전자 회로 같은 게 조금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백그라운드라는 이미지로 바꾸고 여기서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게 이미지를 아까 그 랜딩 페이지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캡처한 이미지 폴더고요. 테스트 폴더에 랜딩 페이지 잘못 설치한 모듈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퍼블릭에 꼭 넣어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이미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냥 이미지니까 나중에 이미지들 모아 놓을 수 있게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서한테 해당 파일을 이제 상단에 첫 번째 부분에 넣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퍼블릭, 왜냐면 이제 커스에게도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서 이거를 배경에 넣어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코딩을 하려면 사실 진짜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마디에 바로 정해 준다고 커서가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절한 크기로 한번 넣어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가로가 깨진다든지 하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적절한 크기를 좀 맞춰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어, 코드를 좀 이번에는 많이 길게 써주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적용해 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회로가 잘 들어갔네요. 그 다음 페이지는 그대로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게 잘 반영해 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너무 다 만든 것 같죠? 다만 이제 이거는 저희 서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만 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로컬호스트 3000을 치면 제 페이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서버라는 공간에 저희가 만든 이 페이지를 띄워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GitHub라는 프로그램과 버셀이라는 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itHub에 대한 거는 또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들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면 하나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좀 적고 세팅을 한번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좌측에 한번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레포지토리에 어떤 이제 주소로 넣을 건지 이건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쌓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를 넣어주시고 디스크립션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되고 리드미 파일도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막 큰 차이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걸 찾을 때 이게 헷갈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적어주시고 뭐 리드미 같은 파일은 뭐 추가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는 없어서 이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아까 그 랜딩 페이지에 만들었던 그 파일을 여기에 이제 GitHub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그냥 드래그 한다고 넣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방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다시 이 GitHub에 올리기 위해서는 커서에서의 또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커서보다는 저희가 직접 타이핑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커서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git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git init이라고 처음에 한번 써주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죠? 이런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항상 그 랜딩 페이지 폴더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다른 폴더에서 하시면 마찬가지로 또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 init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GitHub로 돌아와서 코드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링크를 주게 됩니다. 이 링크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git remote add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it add 점 해주시면 이제 이 파일들을 다 추가한 거예요. 다 추가하고 git commit m 점 하고 이제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을 써 놓으면 되는데 GitHub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뭔가 발표 자료 만들 때도 찐최종, 찐친최종, 최종의 최종의 최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근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덮어쓰기 하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git push인데 실패를 했네요. 그래서 메인이 안 되면 마스터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마스터나 메인 중에 잘 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아마 제가 지금 다른 아이디가 로그인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로그아웃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버튼 클릭해 주시면 연동이 잘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 큰 틀은 끝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기세 올리려고 했던 파일들 다 올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시해 보려고 하는데 또 뭐가 오류가 있죠? 근데 아마 리드미를 전 추가해놔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git push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뒤에는 git push 메인으로 계속 반복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보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다 업로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git에다가 올렸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배포를 해야겠죠, 서버에. 이제 버셀이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를 배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버셀에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Add New 눌러주셔서 프로젝트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GitHub랑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셀 눌러주시고 연동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스톨을 클릭하면 이제 그 GitHub 로그인된 GitHub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랜딩 페이지 똑같이 프로젝트 네임 해도 되고 또 만약에 여기서 별도로 하셔도 되는데 같이 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기를 하고 디플로이를 눌렀는데 뭔가 실패가 됐네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드상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배포할 때는 또 오류가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당황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저희가 어떤 환경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버셀에 배포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거에 맞춰서 또 커서가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커서가 잡아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지라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건 지워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큰 따옴표 같은 것들을 어, 다르게 바꿔야 된다. 표시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직접 한번 커서가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깃에 저희가 수정한 거를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커밋을 두 번째 커밋이겠죠? 이제 이미지 오류고 오류 수정해서 이미지 관련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나중에 이제 버전 관리할 때 여기까지가 이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아마 저 푸시가 스펠링이 틀린 것 같죠? 푸시가 네, 저것만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it 푸시를 해주게 되면 버셀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 지금 오류 수정 이미지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죠. 이게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잘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실제 잘 됐고 눌러보니까 이제 아까 그 로컬호스트가 아닌 주소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저희가 배포하고 싶었던 랜딩 페이지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신청하기를 제대로 이제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작동하지 않게 해놨는데요. 이것까지 한번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톨리로 가면 이거는 자유롭게 이제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처럼 질문들을 넣을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뉴 폼을 클릭해 주시고 이게 참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먼저는 이게 어떤 설문인지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게 이제 바이브 코딩 강의에 대한 예약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음, 예약 리스트 등록으로 한번 등록자 명단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이 존재해서 좀 복잡한 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만들어 놓으신 템플릿을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슬러시를 하면 원하는 항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보시면 뭐 이름, 이메일 그리고 뭐 지원 사유를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숏 앤서로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추가해서 그 다음 이제 이메일이잖아요. 이메일이 네, 이메일 입력하라고 해주고 이메일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롱 앤서로 해서 하나 넣고 네, 관심 이유 기대하는 점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수가 아니니까 필수 체크는 떼주도록 할게요. 선택.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 큰 문제 없으시면 다 하셨으면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일단 설문 다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 뭐 팝업으로 할지 전체 페이지로 할지 기본적으로 할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드로 중간에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베디드 형식에서도 스탠다드 형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를 클릭했더니 코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코드가 나오고 아래도 있는데 이거를 캡처해서 커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알아서 너가 잘 넣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톨리 사용하고 싶다는 것도 말해주고
다만 그 코드도 같이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사전 신청하기 버튼이 하나가 더 남아서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톨리폼이 있는 곳에 있는 사전 신청하기 버튼을 없애줘 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적용하고 싶으니까 기세 더하고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세 번째는 털리 추가 뭐 상단에서 사전 신청하기 버튼 활성화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워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git push origin main. 네, 이렇게 되면 아마 푸시 했으니까 또 돌아가고 있겠죠. 버셀로 들어가 보면 아까 2에서 오류 수정까지는 돼 있고 네, 사전 상단 신청하기 버튼 활성화가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또 오류가 나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또 걱정하실 필요 없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어, 오류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커서에게 주시고 오류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이제 커서가 또 완벽하게 지워줍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된 내용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 오류 수정이라고 알려주고 푸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또 푸시가 되고 있겠죠? 돌아가고 있겠죠? 네, 오류 수정이 돌아가고 있네요. 밑에 보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2번이 돌아가고 홈페이지에서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네, 됐습니다. 이렇게 톨리가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거의 한 17분 만에 저희가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해보실 수 있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치에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오늘 제가 만든 페이지는 실제로도 제가 사용할 페이지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것들을 좀 한번 정식으로 공유 드리고 또 알려드릴 부분이 있다면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행하시면서 좀 잘 모르겠다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은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이 또 신청을 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이드를 한번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앞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